나인원의 내일장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소개 바로 먼저 할게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빨간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오후 구간입니다.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장은 거래 대금입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거래 싫고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다시금 1위고요. SK 하이닉스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9% 빠지지 않고요. 네이버가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상위 리스트의 특징 한 종목 꼽아본다면 그리고 어떤 종목 이야기해볼까요, 위원님? 일단 모처럼만에 보는 정상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다. 네, 정상적이고 매우 소위 말해서 정말 노멀한 시장을 일단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개별주 급등락 움직임, 특히나 어떤 순환매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도대체 내가 뭘 사야 될지, 뭘 팔아야 될지 정말 헷갈리셨을 텐데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어떤 각 섹터별의 양호한 상승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 중 하나를 꼽아본다면 네이버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와 함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로서 사실상 시장의 과독점한, 거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갖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오랜 시간 동안 비추세 구간을 거쳐오면서 약세 흐름을 좀 면치 못했는데 자, 잠시 후 4시서부터 사실상 초거대 하이퍼클로바 X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공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클로바는 여러 가지의 어떤 대규모 언어 처리라든지 또는 현재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문장 또는 어떤 쇼핑 서비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물건을 추천해 준다든지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어떤 물건이 가장 잘 팔리고 있는지 등등의 각가지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문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 단어 또는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어떤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문서를 조금 더 빠르게 쉽게 좀 검색해 줄 수 있는 사실상 어찌 본다면 오픈 AI라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서비스를 유지를 하되 그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공개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네이버가 오픈 AI, 오픈 챗 GPT라는 이 서비스가 나오면서 부랴부랴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랩실을 가지고 있고 최소 5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었던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앵커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노우 AI라고. 스노우 AI요? 예. 저도 그 예쁘게 얼굴 만들어주는 네. 맞아요. 네.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하고 보통 여성분들 많이 하시죠. 저는 너무 네. 괴리감이 클까봐 해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가 자기 여자친구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네. 너무 이쁜 겁니다. 네네. 너무 연예인 같은 겁니다. 딱 보니까 이거 AI 사진이네 찍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그 정도로 오픈 AI, 스노우라는 어떤 사진 촬영 앱이 있고 거기다가 24시간 내에 30매의 어떤 결과물을 얻을 때는 3,300원 그리고 내가 1시간 이내에 30매 정도의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면 6,6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내 원본 사진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기 아주 닮은 아주 잘생긴 또는 아주 이쁜 그런 어떤 사진을 좀 뽑아주게 되는데 이 서비스의 매출 규모가 지금 수백억 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AI와 관련된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어찌 본다면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AI에 어찌 본다면 이제 뼈대를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네이버는 그거 가지고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파생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어찌 본다면 이제 컨퍼런스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 본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비추세 구간을 거치면서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종가상 조금 더 크게 상승을 바랬지만 지금 현재 예상 종가는 22만 9천 원인데 앞으로 당분간 22만 5천 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 또는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오버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이고, 만약에 23만 원을 돌파하고 23만 원을 이탈치 않는다라면 그 시점부터는 중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3만 원이 돌파되어야 되는 특별한 시점이 있을까요? 오늘 해보고 난 뒤에 내일 반응이 중요할지 아니면 시기는 중요하지 않을지요?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와 다르게, 개별주는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뭘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이 연간 뭐 5천억이 예상이 됩니다 하면 바로 상한가를 가죠.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고 나서 한 이틀, 3일 뒤에 서서히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일주일 내내 올리다가 한 뭐 7일째, 10일째쯤에 갑자기 장대 항봉 한번 뽑아내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재료 반영보다는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언 또 얻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리돈 공략주 이야기를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위원님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종목 지금부터 공격해볼까요? 일단 오늘의 종목은 HB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제 전장 부품입니다. 자, 우리가 전장 부품이라고 한다면 차량 내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전기차 시대 또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어떤 고급 세단에도 지금 현재 전면 센터페시아가 디스플레이로 장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페시아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과거에는 사실상 뭐 LED, LCD 이런 쪽이 사용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OLED로 전면 교체가 되고 있다고 좀 보셔도 될 것이고요. 이런 OLED 수요량이 또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제 TV는 TV대로 잘 팔리고 있고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역시 마찬가지로 잘 팔리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된 만큼 그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산업 성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전천후 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역시나 지금 현재 대기업에게도 역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종가가 5,430원인데 자, 앞으로 중요 저항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5,500원대를 돌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5,500원을 돌파한다면 그 뒤로는 좀 홀딩 하셔도 되겠고, 그러지 못한다면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5,300원 전후 가격에서 물량 모아 가시면서 손절선은 5,000원 잡고, 자, 단기 목표가는 7,5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종목 콕 집어서 공략 고비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AS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은 잠시 후 마감 이후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부터 문을 닫고자 하는데요. 상승세가 이어지는 오후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의 탄력 강화가 눈에 띄었고요. 90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환율과 수급도 잠시 후에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4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8월 24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마법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이버발 이슈에 반응하면서 또 오후장 흐름을 이어간 오늘이었습니다. 금통의 이슈도 잘 소화가 된 오늘이었는데요. 외국인의 컴백,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지수 오늘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양대 지수 모두 마침표를 찍는 오늘인데요. 2,537선까지 고점 높이 나르였고요. 코스닥 쪽의 탄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900선 안착을 합니다. 상승폭은 2%를 넘겼고요. 901선의 코스닥 역시 고점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양대 지수 내에서 수급적인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 2거래 연속 매수 우위, 오늘은 더 강한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매수세가 1,300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고요. 기관 역시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 강하게 잃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까지 오랜만에 6거래일 만에 매수에 동참한 오늘이었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 어떤 업종에 양매수가 들어왔는지는 보다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IT 업종을 가장 많이 기관과 외국인
동반해서 샀고요.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플랫폼 쪽이 되겠죠. 이쪽에 대해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이 코스피 내에서의 특징입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모두 매도로 돌아선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3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가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매수폭을 쌓아 나가는 패턴이 오늘도 나왔다라는 점 코스닥의 특징입니다. 환율 이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340원 선 그 위에서 상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게 지난주였는데요. 이렇게 툭 떨어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17원 넘게 내리면서 1322원 선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잭스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더 열어 놓으셔야 되겠지만 오늘 저점 부근에서 1320원 선까지 내려앉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과 연동해서 이 부분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은 엔비디아 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지난 실적 좋았고요.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시초가 대비로는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의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된 오늘 하루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4%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슈화됐던 종목 네이버인데 역시 고점 대비로는 후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6%대 상승 흐름,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오후장에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종목도 확인이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1% 넘게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오전에 수급이 반도체에 집중이 됐다면 오후로 갈수록 2차전지 쪽으로 퍼졌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코스닥도 짧게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3%대 상승 흐름을 연출하는 오늘이었고요. 탑10 안에서 유일하게 하락 종목은 펄업이었습니다. 어제 신작에 대한 공개 그 이후에 급락했는데요. 오늘도 크게 만회하지를 못하는 모습, 1%대 하락으로 마침표 찍었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핵심 키워드로, 그리고 오늘은 환율 변동성, 외국인도 이야기가 좀 많이 되는 듯한데 일단은 빨간불입니다.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수 좋았고요. 양대 지수 오른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네. 좋다, 내일도 좋을 것이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포인트를 좀 짚어서 리스크 요인도 있는지 평가와 함께 전략 고민 함께 해주세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늘 종가가 2,537포인트 정도 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2,570포인트 정도는 일단 회복을 해주는 것이 그래도 시장이 안정권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 가격대가 될 것입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상 뭐 에버그란데에 대한 어떤 부실 또는 어떤 디폴트 가능성이 좀 나왔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뭐 디폴트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이 사실상 디폴트 위기에 대략 한 20개 가까운 기업들이 좀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본다면 과연 과거에 리먼 사태 때와 좀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쿠폰이라고 하죠. 모기지 쿠폰 또는 이제 파생 쿠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빚으로 집을 사가지고 그 빚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파생 상품을 만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파생 상품을 만들면서 사실상 초유의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이 기업을 만들고 빌딩을 짓기 위해서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불리는, 또는 기업이 다른 어떤 은행에게서 외부 차입금을 가져와서 개발을 했고 또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팔아왔고, 그것을 지금 거의 10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장려했었습니다. 왜? 일단은 중국에는 미개발 토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방에다가 또는 상하이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또는 쇼핑타운을 짓는다라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여타 기업들에게 자 봐라, 이렇게 컨트리 가든처럼 이런 어떤 농촌이라든지 중소도시에다가 이렇게 대형 건물을 짓는 이런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막대한 자원을 지원을 해줬었고 정책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금리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대출 규모가 또 늘어났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금 회수를 통해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또 돈을 다시 갚지도 못하고 있고 이자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납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기업도 힘들고 시중은행도 힘들고 또 시중은행에 돈을 맡긴 일반 서민들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불리우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수십억씩, 수백억씩 한 사람들도 지금 현재 사실상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사실상 줄 도산까지, 줄 파산까지 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전년도를 딱 떠올려 본다라면 실제 에버그란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홍콩발로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홍콩, 그리고 홍콩에서 해외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화 자본이라고 하죠. 이제 중국이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자본들을 대거 매각을 하면서 회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었고 또 코스피 대형주들이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졌고 그에 대한 차익 물량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익 줄 때 챙기고 지수가 좀 밀리면 현금 쥐고 좀 관망을 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여유 있게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까지 팁을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저희 AS로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오늘 AS로 준비를 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다 달성하고 목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구간에서의 더 챙겨야 되는지 아니면 노릴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7월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STX입니다. 광물에 대해서 시장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조정권이라서요. 목표가는 뭐 18,000원이었으니까 그 네. 위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이 종목을 소위 말해서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오늘 상승한 것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종가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앞서 이제 맥신과 관련돼 가지고 티타늄 관련주로 묶이면서 갑자기 안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과열된 양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수익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게 된다면 21,000원까지는 조정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실현을 하시되 다시 한번 내가 재매수 그리고 뭐 최소한 중기적으로 내가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21,000원까지의 조정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양호할 것이고 21,000원마저도 이탈한다. 그러면은 2만 원 정도를 최종 손절선으로 잡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포인트 가져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최근에 받은 종목, 지난주 목요일에 주신 가온칩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역시 46,000원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AMR 파트너사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로도 볼까요? 아니면 더 챙겨야 될까요?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상승하면은 이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즉 깔끔하게 어떤 양봉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저점은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은 수익 줄 때 일단은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뭐 나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팔 거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시장의 변동성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수익을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고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엔비디아라든지 ARM 그리고 또는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호재로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하방으로 42,000원 이하 조정 주면 다시 재매수가 좋겠고 다음 달 ARM이 나스닥 상장하게 될 시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역시 모멘텀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 모멘텀 어떤 라인에서 재진입이 가능한지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AS 받았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기분 좋은 빨간불의 오후였습니다. 내일도 기분 좋은 오후장 기대하면서 많이 준비해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